안녕하세요. 하루중 가장 빨리 만나는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투데이 진행자 김성숙입니다. 네, 지난해 전국 부동산 증여 건수가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2016년 부동산 증여 건수는 모두 26만 9,472건으로요,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가 줄어든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위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여 건수가 늘어난 것은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이슈 시간에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 증여의 열풍 원인과 또 증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데이 목요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더굿경제고소의 오준묵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예고를 좀 해드린 대로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증여의 열풍 원인과 또 증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사님, 현재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된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증여 건수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그 원인과 이유 또 거기에 절세 효과까지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겠는데 11월 3일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았죠. 증여 같은 경우 보면은 그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있을 때 많이 증여해주고 특히 올 1월부터 자진 신고하면은 10% 감경되는 게 이제 7%로 가격이 이렇게 그 감면율이 줄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12월 달 같은 경우 급증한 원인이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겠는데 오늘은 그 증여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유의사항이랄까요? 저 나름대로 알려드릴 부분을 정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증여하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옵니다. 무상으로 상대방의 뭐 자녀도 될 수 있지만 뭐 제 3자한테도 가능한 거고요. 그 상대방의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의 일을 승낙함으로 성립되는 그 민법상의 어떤 그런 규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산하면은 보통 부동산만이 아니라 부동산 포함 모든 그 지적 재산권이나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뭐 골프장과 회원권 그리고 주식 같은 우리나라는 포괄적인 그런 과세 규정으로 지금 2004년도 법이 바뀌어갖고 이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 보통 10년을 이렇게 그 과세를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기간에 뭐 여러 건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이따 주의사항 때 말씀드리겠지만 10년을 보기 때문에 그 증여 같은 경우 재산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 같은 경우 자녀한테 증여를 주기 위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보면은 그 세무 전문가들한테 미리 그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에 따라서 이렇게 장기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낫고요. 상속하고 증여하고 같은 세율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상속은 쉽게 말씀드려갖고 그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상속을 시기에서 보면 뭐 피상속인 상속인 하지만 상속인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그런 그 세율을 매겨갖고 거기에 대한 과세를 하지만 그 증여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한테 이렇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뭐 처나 자식이 여러 있을 때 다수자한테 나왔을 때는 그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 보통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차액이 많거나 증여액이나 상속액이 많을수록 거기에 따라서 보면은 세금 부과 기준이 퍼센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클수록 보면은 고율의 어떤 그런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 이렇게 분산해서 하니까 그 세율이 적게 되기 때문에 상속보다는 그 세금을 적게 나는 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특수한 경우는 상속의 경우가 좀 더 덜 그렇게 절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렇다 보시면 되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이렇게 작년 이렇게 아까까지 약 27만
그런 정도로 그 부가 그 증여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가장 큰 목적이 절세 목적입니다.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 절세를 하게 하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여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로 이렇게 예상되는 작년 11월 3일 이전은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걸 예상될 때는 그럴 때 보면은 그 저평가 받았을 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절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증여가 된 거로 보고 있고 뭐 당연히 말씀드렸지만 가격 상승 시 예상드리고 작년에 보면 거의 또 전세가가 최고점이지라 이렇게 인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따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부담부 증여는 결국은 전세가나 아니면 대출을 이용해서 그 차액만큼만 세금이 이렇게 부과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전세가 뭐 보통 한 80% 육박하거나 하면 근접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전세를 이용해서 상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오래된 그 재건축 바라보는 곳 아니면 뭐 기존에 가치 상승이 될 곳에 이렇게 전세를 이용해서 소액으로 해서 세금을 때 절세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그 1월부터 자진 납세 신고해도 증여 같은 경우 보면은 10% 경감을 받았는데 7%로 약 3%가 줄었습니다. 그 3% 재산이 많으면 그 차이가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렇게 그 수도권 포함해서 많이 이렇게 급증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세율하고 그 자체 경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 상속하고 거의 갖다 보시면 됐습니다. 가재 비용 같은 경우는 1억 원부터 30억 초과까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누진 적용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보면은 뭐 30억 원 초과 같은 경우는 50% 이상 이렇게 50%죠. 50%그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자녀 여러 대 있을 때는 한 10년 경과 안에 뭐 법인을 만들든 아니면 자녀들한테 이렇게 분산하든 상속보다는 그렇게 미리 대처하면 상당히 증여세를 이렇게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 전문가나 아니면 저희 같은 어떤 부동산 전문가한테 사전 상담하시고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로 이렇게 증여의 어떤 그런 그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괜찮지 않겠나 해보겠고요. 네, 다음 네, 네. 유의사항을 살펴볼까요? 네, 유의사항 전에 이제 그 이게 최근에 뭐 법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증여 공제 이 부분을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고 이 부분을 자꾸 부동산 매수하시거나 매도할 때 아니면 증여할 때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배우자한테는 한 6억 원까지 이렇게 그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이용하셔갖고 또 나중에 상속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 같은 경우 원은 성년자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는 이제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은 3천만 원인데 특히 이제 자녀 같은 경우 뭐 보통 이제 30세가 이상 되고 또 여기에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이제 부담부 증여라 그랬죠.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대출이나 아니면 전세를 이용하면은 최소한 그 5천만 원 세금 넘어가는 건 5천만 원 이하로 하면 그거는 이제 비과세가 되니까 공제되니까 이 부분을 많이들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또 이쪽에 하는데 하여튼 전문가를 많이 상담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그 제가 정리한 부분인데 그 증여시 보면 유의사항입니다. 증여시 유의사항 같은 경우 부동산을 이건 이제 부담부 증여라는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건데 부동산에 포함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증여액이 경감되기 때문에 그만큼 증여세 아까 두 번째 장에서 보면은 증여세율 보셨지만 증여세액이 작을수록 보면은 그 누진 세율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그 세금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증여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부담부 증여를 많이 그 이용하셔갖고 하는데 증여하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권도 전세 보증금도 있을 거고요. 이제 주로 이제 대출 같은 경우는 밑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그 여력을 과세당국에서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자금이 있다고 이렇게 대출을 자녀가 미성년자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보면은 그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그 과세당국에 나중에 적발되면은 상당히 그 과세의 어떤 그 페널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거 꼼꼼히 보셔갖고 이렇게 하셔야지 미리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 없는 부분에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나눠줬다가는 그런 부분 항상 그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실 필요고요. 그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부담할 경제적 능력 그 자녀가 직장 다니면서
이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지 그거를 과세당국에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 상당히 과세당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른 그 물건을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보다 항상 이 부분은 미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해 놓으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또 그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한테는 그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그 전부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그 세가 나오는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수익형 부동산에서 일정 부분 그 세나 그러니까 이익이 창출되니까 이것을 이용해 갖고 대출을 받으시면 이제 대출에 대한 이자를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미리 이렇게 대응하셔 갖고 그 증여를 하시면은 증여세가 좀 더 줄어들지 않고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미성년자 자녀한테도 이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건 이제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대신 그 증여자가 보면은 그 양도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 그냥 그 증여하시면은 뭐 증여든 모든 게 보면 증여 수증여자가 보면 그 증여세만 내면 되는 줄 알겠지만 그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그 대출이나 아니면 아까 같이 보면 전세금 보증금 같은 경우는 증여를 주신 분 주로 이제 부모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셔서 계산을 그 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 체크하시고 증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년간 합산합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 같은 경우 보면은 그 10만 원 10년간을 보기 때문에 뭐 올해 1,000만 원, 뭐 내년에 2,00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보면은 그 세율을 줄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10년을 과세당국에서는 보기 때문에 이 토탈된 어떤 그런 과세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체크하실 필요 있고요. 또 그 3월 내에 이렇게 신고하셔야 된다. 그리고 증여세와 별도로 그 취득세는 이제 지방세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증여하시기 전에 전문가 상담 받으셔갖고 이런 부분 체크하신 다음에 증여하시면 어떤 증여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과세 절세하면서 또 올바르게 증여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 증여의 열풍의 원인과 또 증여 시 주의할 유의사항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토지나 상가, 주택을 좀 증여해야 될 계획들이 있으셨던 분께는 아마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잘 유념하셔서 그 계획을 잘 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오준무 기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 하고 있습니다. 명절 지난 다음부터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 그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재개발 지역이나 강남권 수익성 부동산에 접근하실 적기가 아닌가 보십니다. 왜냐하면 11월부터 한 2달간 가격이 약간 조정된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세미나 오시면 그런 부분 상담 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어떤 부동산 재테크에 좋은 장 그리고 또 방송도 많이 보십시오. 그러면은 서울은 부동산 시장이 한 봄 이후 이렇게 좀 보합세가 지나서 약간의 상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다음 주가 벌써 구정 연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그 전후로 부동산 시장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미리미리 좀 체크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저희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연결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샵 8289번으로 문자 주셔도 저희가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어떤 것인가요? 네, 첫 번째는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쓰리룸에서 굉장히 좀 희소한데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한 2, 3인이 거주할 수 있는 그 다세대 주택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나왔지만 서초구가 최근에 11월 3일 이후로 강남 4구 중에 가격 하락폭이 가장 적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입지와 주변의 그 재건축 같은 경우가 워낙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또 작년에 가장 그 서울시 자치구 중에 가장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온 곳이 서초구입니다. 그만큼 안정되고 앞으로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은 서초구에 있는 3룸 다세대 주택인데 위치는 2호선 방배역에서 한 6, 7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또 남부터미널이나 아니면 그 교대역 다중역사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7층 중 7층 탑층이지만 여러 가지 단열재나 아파트 못지않은 그런 시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뭐 탑층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고 오히려 조망권 탁 트인 뭐 서리풀 공원도 볼 수 있고 그 강남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조망권까지 갖춰져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준공은 올 6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시작돼서 열심히 이렇게 공사하고 있고요. 면적은 대지 14.8제곱미터, 실사용이 59.4제곱미터, 약 한 18평 정도 나오는 그 넓은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8천만 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대출은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겠습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3천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 월 140만 원. 실투자금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으로 한 8%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올 6월 준공 예정인 따끈따끈한 신축 매물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그런 부분이실 텐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실사용 면적 대비 아주 낮은 분양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지역 같은 경우 이때 말씀드리지만 서초구 서초동 중에도 고급 빌라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그 구성되어 있는 아주 뭐 안정성도 있고 상당히 환경권도 좋습니다. 그쪽에 한 18평 된 고급 빌라 같은 경우 다 5억, 6억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평 신혼부부나 아니면 3인 이상 이렇게 거주하는 가족한테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그 분양이 형성되지 않나.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본 지역 인접해 있는 방배 재건축 지역이나 반포 재건축 지역이 연차적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소형 그 아파트나 소형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학습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 때문에 본 지역을 가장 오고 싶어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의 대명사라 그러죠. 전세가가 계속 상승되니까 앞으로 2년 뒤에 거기에 대한 원금 거기 다 뽑으실 거 있고요. 한 4년 뒤에는 10% 이상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 호재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도 상당히 우량한 지역이지만 주변에 개발 호재가 이렇게 시작되어 있고 또 예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 개발 때문에 가치 상승, 가격 상승까지 예상되는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남권 서초동 매물임에도 불구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아마 이 가치 상승과 함께 워낙에 자리하는 곳이 좋기 때문에 공실 염려도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우선 위치를 살펴볼게요. 주변은 어떤가요? 네, 교통도 상당히 지도 보시면 양호한 지역입니다. 2호선 방배역. 방배역은 지금 서리풀공원 밑에 장지대 터널 그 개통으로 인해서 강남권의 2호선 라인 중에 가장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역 중에 하나입니다. 방배역에서 도보 한 6, 7분 거리에 있고요. 또 교대역이나 아니면은 그 남부터미널역에서 한 10분 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중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테헤란로나 또 법조 단지 같은 경우 한 도보 한 10분 내에 있기 때문에 탄탄한 임차 수요가 이렇게 구성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본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학군입니다. 서울고나 서초고 또 상문고 같은 경우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서울고 같은 경우는 길 하나 써 있기 때문에 뭐 자녀들 학습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우량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은 3종 주거지역 그리고 서리풀공원을 이면으로 하는 아주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그 빌라나 단독주택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안정되고 또 환경까지 확보된 위치다 보시면 되겠고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습니다. 강남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 또 여러 가지 그 예술의 전당이나 우면산 서리풀공원까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환경권까지 갖춰진 그야말로 강남권에서도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낙에 주변 학군이 좋아서요. 좀 교육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 학부모형이라면 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갖춘 그런 매물입니다. 자, 이 지역의 호재들을 조금 살펴볼까요? 네, 네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그 서리풀공원 위에 정부 서부지가 이전돼서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복합문화 클러스터라 해갖고 예술의 전당급의 큰 메모드급 문화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상당히 우량한 그런 문화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 본 매물 바로 뒷동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한 문화시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리풀공원 밑에 있는 장제터널, 정보사 터널이 지금 열심히 그 착공 중입니다. 그래서 2019년 초쯤에 개통 예정인데 강남권에 유입되는 인구가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본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 상승이 상당히 크지 않겠나 보겠고요. 두 번째 본 매물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롯데 칠성 부지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제3회 롯데월드라 하죠. 그곳에 롯데 기관시설 바로 강남역 옆에 있는 삼성타운보다 연면적 한 1.6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4만 명 정도 롯데 그룹사 직원들이 상주하면은 가장 본 매물의 그 가격 상승에 가장 큰 효제가 되지 않겠나 보겠고요. 또
인접해 있는 방배 재건축 이주소가 연체적으로 지금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과 더불어서 가격 상승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오늘 신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부고속도로 그 용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비용도 보면은 뭐 국민세금 안 걷고도 기부 찬납금 갖다 다 할 수 있고요. 또 가장 큰 그 유입료가 약 한 7조 4천억 정도에 대한 어떤 개발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4만 명 가까운 그 인구를 고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매목 호재에 있는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가 본 매물에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지역이 본 지역 아닌가, 이렇게 네 가지 호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다라는 거는 향후에도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재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요 이런 호재들 덕분에 집가도 꾸준히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건물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은 어떤가요? 건물은 지금 이제 착공돼서 열심히 지금 건물, 그리고 아주 우량한 그 건설업체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층 중 7층인데 1층은 이제 상가 포함해서 필로피 주차장으로 구성될 거고요. 7층 같은 경우도 오늘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복층 구조하면은 좀 이렇게 위에 다락방이 쓸모가 없지 않겠나 하는데, 다락방도 한 7평 이상 되는 널찍한 그야말로 거실로 이용할 수 있거나 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당연히 단열이나 아니면 그 바닥 그 난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권도 확보되면서 또 안정성,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 그리고 여러 최신 가구, 가전 다 빌트인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몸만 들어오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지 같은 경우 워낙 안정된 그 아주 우수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높게 조망권, 서리풀공까지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뭐 펜트하우스급이라 보셔도 좀 약간 과장은 있지만 그 정도로 보면 상당히 고퀄리티의 제품이 나오고, 또 전문 시공업체에서 하시고 또 전문 관리업체에서 전문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여러 가지 좋은 장점만 하는 건물이 올 6월에 탄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사진으로 잠시 외관과 내부의 모습을 봤는데 참 멋지게 잘 구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무래도 이 서초구라는 좋은 입지와 또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호재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한 해 동안요 이 서초구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이라는 또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향후에도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어떤 금액 분석을 조금 해볼까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나요? 매매 금액도 착실한 편입니다. 보통 뭐 투룸 요새 많이 이렇게 공급되는 경우는 한 10평, 11평 실사용 면적이 그런데 본 매물 같은 경우 18평 상당히 넓습니다. 18평이지만 3억 8천만 원, 주변 시세보다 뭐 한 1억 이상 저렴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대출은 최대 2억 5천까지 가능하시겠고요. 임대는 전세 시 3억 3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에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변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투자금은 전세 시 5천만 원, 대출 이용하면 월세 시 1억 원 갖다가 한 8% 이상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아파트는 좀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셔서 이 다세대 쪽으로 좀 투자를 돌리시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향후에 본 매물 같은 경우 가치와 전망을 조금 분석을 해주세요. 네, 최고의 입지로 변화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주변에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착실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세 차익 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 재건축 이주소 때문에 갭 투자의 어떤 그 대명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지역에 앞으로 그 수익이나 차익까지도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방배역과 인접해 있고요. 총 7층 건물 중에 7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준공은 2017년 6월 예정이고요. 대지 면적은 14.8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59.4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3억 8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대출가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임대가액은 전세 시에는 3억 3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140만 원 가능합니다. 실투자액은 전세 시에는 5천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원 예상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매물에 대해서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샵 8289번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죠. 샵 버튼 누르시고요. 8289번으로 문의 주셔도 저희가 친절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실제 투자하실 때는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판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재개발 지역에 가장 관심 있으면서도 서울의 최고 입지로 변모될 지역이라 많이들 말씀하시죠. 용산구 한남 뉴타운 상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본매물 사시면은 좋은 지역에 25평 아파트 입주를 하실 수 있는 입주권이 확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남 뉴타운이나 여러 뉴타운 재개발 지역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업이 늦게 진행돼서 그 실익이 없지 않나. 또 두 번째가 너무 높은 그 프리미엄이라죠. 피를 주고 사면 나중에 일반 분양가보다도 뭐 더 높게 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러는데 한남 뉴타운 상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산구에서도 보면은 그 공람이라 합니다. 사업 시행인가 전 단계가 지금 작년이죠. 12월 9일까지 끝나고요. 올 중반에 그 사업 시행인가 예상되어 있고요. 또 본지역은 강남권 못지않게 이렇게 변모된다고 다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어떤 시세보다도 앞으로 미래 시세가 지금 강남권의 어떤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일정 프리미엄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워낙 우량한 지역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서 사셔도 강남권 못지않는 지역으로 변모되면 그 시세 차익은 상당히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치는 6호선 이태원역에서 인접해 있고요. 현재 또 신분당 선역이 단지 내에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역세권으로 변모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층수는 2층 중 2층에 위치해 있고요. 준공은 1992년 준공됐습니다. 면적은 대시 26.4제곱미터, 전용 26.4제곱미터고요. 매매 금액은 5억 3천만 원 하고 있고요. 임대는 4,500만 원의 전세 세입자가 살고 계십니다. 대출은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이용 시 실투자금 1억 8,500만 원 갖다가 서울의 중심 입지에 25평 아파트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사시면 시세차익이 한 5, 6년 뒤에 3에서 한 5억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선정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포인트 네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지역 같은 경우 25평 아파트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 조합원 아파트 가격 입주권 가격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분양가는 최하 9억 이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세 가치는 한 12억에서 한 15억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높은 그 분양가 또 주변에 한남더일이나 1인주택 같은 경우 8천만 원대 이렇게 고분양됐고요. 또 고분양될 예정입니다.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서울의 그 아파트 중에 가장 가격 선도하는 지역이 되지 않겠나를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렸고요. 현재 사업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다른 나라 비교해서도 한강변에 아주 고급스러운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경과됐는데 지구 지정된 지 지금 13년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업의 어떤 막바지에 이렇게 오셨다 보면 되고요. 현재 용산구에서도 공람이 끝나서 사업 시행 인가 전 단계 지금 열심히 지금 그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중반에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면 내년 말쯤에 걸쳐본 인가 그리고 또 2021년 정도 이렇게 입주 예상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현재 그 본매물 같은 경우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이렇게 좀 저렴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가격도 상당히 높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이 덜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주 시에 추가 분담금 자체가 좀 덜 들어가지 않겠나 그 부분을 세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또 개발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자체도 한남 뉴타운 자체가 한 12,000원 시대 서울의 강남권 못지않은 지역에 생기지만 그 주변에도 용산 전체 어떤 그런 개발 프로젝트가 지금 가동돼 있거나 곧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 호재 때문에 가격상까지 더 예상된다. 이렇게 네 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사실 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간이 돈인 만큼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행정적 절차가 사실상 잘 해결이 되면서 빠르게 좀 속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구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치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교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교통 여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아주 오래돼서 낙후돼서 이렇게 뭐 환경이 안 좋지 않겠나 하는데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도심권에 인접해 있고요. 또 철도나 여러 기관 시설이 잘 돼 있는 지역에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 지정돼서 새로 아파트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로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경의중앙선 한남역이나 아니면 6호선 이태원역에서도 인접해 있고요. 또 바로 단지 내 보면은
신분당선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또 주변에 보면은 그 강변도로나 아니면 도심권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그런 서울의 그야말로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남 뉴타운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회자되거나 말씀드리는 부분이 남산을 주산으로 하고 한강을 남쪽으로 바로 올 수 있는 이거는 그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보면 그야말로 붙박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개발을 미군 부대나 여러 그 요소 때문에 개발이 안 됐는데 개발로 이루어지면 서울의 강남권을 능가할 그런 입지로 변모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도 보면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이태원길이나 여러 가지 경리단길, 해방촌길 또 바로 대사관이 우리나라 대사관이 이 주재한 대사관이 한 53곳 정도 입주입니다. 그만큼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현재 그 위치에 있지 않겠나. 바로 또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이 주변에 뭐 삼성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그 박물관이나 또 좋은 시설 많이 있고요. 또 한남 뉴타운 인접해도 보면은 순천향병원 같은 의료 시설도 잘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까지 갖춰 있고요. 강남이나 그 도심권에 1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서울의 가장 중심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한남 뉴타운 3구역 또 7개의 블록으로 조금 각각 특색 있게 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발표가 됐었는데요. 어떤 모습을 변모가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호재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이게 그냥 개발을 때 말씀드리려 했었습니다. 네. 비장의 카드 냈던 건데 그 네 가지 호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지역 바로 붙어 있죠. 현재 미군 부대가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면은 평택으로 이전하면 그곳에 81만 평 여의도만한 그런 생태공원, 뭐 세계 그 유수 도시하고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생태공원이 그야말로 한남 뉴타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익 앞으로 과실은 그야말로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많이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남 뉴타운과 지금 미군 부대 사이에 있는 유엔사 부지나 수송사 부지가 업무 단지로 이렇게 변모될 예정입니다. 63빌딩 이상 되는 그런 메모너급 그 빌딩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곳에 계신 분들이 가장 주거하고 싶은 곳이 한남 뉴타운 아닌가 이렇게 보시겠고요. 또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위촉한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그 건축 설계사들한테 7개 권역으로 나눠갖고 싱가포르나 그런 홍콩보다도 더 우수한 그야말로 최고급지 아파트로 이렇게 변모시키라. 그래서 시간이 약간 늦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안이 지금 다 마무리됐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바로 차량으로 한 5분 거리에 있는 용산 업무단지 포함해서 용산이 지금 4구역 포함해서 계속 용산이 강남권 못지않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업무 지구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가장 주거하고 싶은 곳이 한남 뉴타운 아닌가. 따라서 앞으로 미래 가치는 상당히 큰 네 가지 호재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호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일부 지역을 좀 존치해서 이렇게 특화된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한남구역이 처음 시도하는 그런 재개발 지역이 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성공적인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가격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투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아까 같이 일부 구역 존치에서도 세대수, 일반 분양 세대수는 소폭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성은 걱정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현재 매매가 5억 3천만 원 이렇게 예정돼 있고요. 임대는 4,500만 원에 세입자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출은 최대 3억까지 가능하시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투 자금은 1억 8,500만 원 갖다가 미래 한 5, 6년 뒤에 입주 시에 한 3에서 5억 이상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미래에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시고 투자하는 지역이 바로 뉴타운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향후의 전망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입지나 그런 부분 다들 좋다 아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풍수지리적으로도 예전부터 가장 서울의 중심 위치고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겠지만 개발의 어떤 속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거의 개발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중간에 이제 사업 시행기가 떨어지면 건설사,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 아마 빅5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선택될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요지에 가장 좋은 위치에 앞으로 미래 그 서울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지역으로 변모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면은 앞으로 그 지역에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 실거주할 때도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변모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매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이태원역과 인접해 있고요. 2층 건물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준공은 1992년도에 했고요. 지분 면적은 26.4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6.4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5억 3천만 원이고요. 임대가액은 4,500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가액은 3억 원, 실투자액은 1억 8,500만 원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초동과 한남뉴타운에 위치한 각각의 매물들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좀 총평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 안정된 수익과 더불어서 앞으로 개발 호재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서초구동의 그런 안정성 때문에 가격 상승까지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 사업 시행인가가 날 예정이고요. 또 앞으로 한 내년 말쯤에 걸쳐보니까 2021년이나 22년에 입주까지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로 함께하는 고민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광진구 자양동 우성 7차 네. 예, 25평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 광진구 자양동이면 저희 방송국과도 멀지 않은 곳이네요. 네. 그래요? 네, 우성 아파트 네. 7차시고요. 25평을 좀 관심에 두고 계시는데 네네. 전망 그리고 매수 시기도 같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같이 알아볼게요. 네네네. 네. 자, 어떨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뭐 왜 그 이쪽에 주변에 관심 있는 게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예, 제가 전세로 살고 아, 있는데요. 그러세요? 네. 예, 이제 만기가 다 아, 돼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네. 예. 이거 만기 다시셔갖고 이제 사도 되는지 예. 아니면 이제 다른 곳에 전세를 갔던가 아니면 다른 것을 매수하셔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전화를 네. 주신 것 같은데 현재 보시면은 그 우성 7차 같은 경우 먼저 그 본매물에 대한 그 개념 말씀드리겠지만 98년도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그 뭐 20년 아직 안 된 거고요. 이 말씀드리는 건 이제 재건축 연한이 됐냐 안 됐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매매가는 지금 25평 어느 정도 그 시세를 좀 알아보셨습니까? 예, 5억 한 2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5억 2천. 예. 그리고 요 매물 같은 경우 현재 보니까 그 세대 수는 현재 625세인데 매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매가 예. 많고 전세는 작고 그런 거 보니까 지금 보면은 뭐 투자 목적이나 여러 가지 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그 파셔야 되는 단계 아닌가. 그래서 매물을 지금 적극적으로 내놓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은 현재 입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입지는 뭐 살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본매물 같은 경우 현재 그 건대 상권이라 하죠. 건대 보면은 그 2호선, 7호선 환승역인 건대역에서 한 제가 보기에는 한 7분 정도 걸리는 거로 보고 있고요. 보통 네. 뭐 롯데백화점이나 스타시티몰이나 아니면 이쪽에 그 자양시장 같이 그야말로 그 이쪽 그 중성단지에 이렇게 사시기가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교통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본매물 같은 경우는 전세를 지금 살고 계시다면은 한 5억 지금 매매가가 2천, 3천 정도 하면은 그 매수하실 것 같으면 한 5억 이하, 5억에서 뭐 크게 빠지진 않겠지만 아까 보시면 그 여러 가지 매물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명절 이후에도 매물이 많다 보면 가격이 약간 조정되지 않겠나. 왜냐면 입지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근데 단지 이제 재건축 연한이 어느 정도 또 남았고요. 또 네. 보면은 이제 단지 수가 이쪽에 이제 그 자양동에서 유일한 그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건축 연한 그 가까운 뭐 우성 1단지 같은 데는 이거보다 한 1억 이상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 그것도 보면은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이 되더라도 큰 실익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5억 그 약간의 안 되게 사시면은 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5억 한 5천 정도 여기서 이제 전철역으로 한 두세 정거장 떨어져 있는 왕십리에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5평에 한 6억에서 한 6억 5천 하고 있거든요. 새 아파트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아무리 뭐 특별한 그 개발의 그 정부 발표가 없기 전에는 더 이상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5억 5천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시면서 약 한 5억 5천 정도까지 오르려면 한 5억 미만으로 사셔야지 한 몇 년 안에 한 거기에다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5억 2천이나 3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뭐 올라갈 그 여지가 많지 않겠나. 그래서 구매하실 것 같으면은 한 5억 이하 이렇게 사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 전세를 하실 것 같으면 지금 그 왕십리 최근에 이렇게 입주하는 데 같은 경우 워낙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 상당히 좀 저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전세 사시다가 서울의 전체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보셔갖고 또 한 2년 정도 뒤에 투자하시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일단 실제 지금 거주 중이시기다 보니까 아마 좀 생활 편리성이나 편안함을 느끼셔서 이제 매수를 네. 생각하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약간 좀 차익을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좀 시일을 두고 그곳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좀 다른 지역을 좀 추천하시는 게 어떻겠냐 조언해 주셨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전화 고민 저희가 연결해서 도움을 좀 드려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요. 네, 그 금천구 네, 시흥동 럭키 아파트 26평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아, 혹시 그럼 향후에 조금 매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향후 전망에 맞춰서 이제 하셨다니까. 어떻게 할지를 고민 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이시고 이제 일단 전망이 궁금하신 거니까 그거의 분석을 조금 도와드릴게요. 예, 예.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 일찍 이렇게 부동산 관심 있어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매물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저희 고객이 있어갖고 컨설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마 그 82년도에 그 입주했기 때문에 재건축 전환은 지났습니다. 그죠? 선생님 그 네네네. 사신 지는 언제 사셨죠? 한 4, 5년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 가격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한 3, 4천, 3억 3, 4천 정도.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전에 제가 이거 컨설팅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주변 저기를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지금 현재 그 30년은 넘었지만 지금 기본 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다. 재건축을 이루어지려면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이 된 이후에 추진이 설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부터 이제 나중에 입주까지 한 10년 이상 이렇게 10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적인데 쉽게 해서 여기는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가가 아까 같이 한 3억 한 3, 4천 정도 하실 것 같으면은 다른 데 비해서 이쪽은 그 가격이 이렇게 상승폭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장기적으로 어차피 그 단지의 그 상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제가 입지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 현재 보면은 그 본 지역에서 보면은 그 역하고의 거리가 일단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 학교는 초등학교나 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군 시설도 괜찮고 이쪽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 그 편의시설은 괜찮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역하고 거리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보라는 게 그 이 남서울 힐스테이 아파트 아래하고 한 입주가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된 그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지에 25평이 한 4억 한 2천 정도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선생님 갖고 계신 지역 같은 경우가 재건축이 이렇게 원활하게 되면은 뭐 이 아파트보다는 저 가격이 더 낫지 않겠나 보고 있고 이 제가 지도가 이제 축소가 안 돼서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이제 시흥 공구단지나 아니면 기아자동차 그 소아리 같은 그 어느 정도 그 직장인들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세 이용하셨다가 이렇게 갖고 가셨다가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왜냐면 단기로 이렇게 팔으셔갖고 단기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그 뭐 급상승되거나 이렇게 가격 상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재건축 그리고 사셨던 오전정로 같은 경우 가장 이 매물의 그 저점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셨기 때문에 갖고 계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그 시세 차익을 좀 장기적으로 관망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네. 일단은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조금 천천히 좀 여유 있게 하셔야 좀 차익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의 전화 고민 저희가 받아봤고요. 또 이어서 문자 고민 바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고민 받아볼게요. 자, 강서구 방화동 청구 아파트 24평형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문의 주신 평형대가 확실히 요새 인기가 있는 좀 중소형 평형대네요. 네, 자, 강서구 방화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뭐 가격이 2, 3년 동안 가격이 올라가고 요새 약간 정체되니까 이런 매물에 대해서 파셔야 되나 아니면 더 갖고 가셔야 되나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평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일단 저기 먼저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치를. 일단 위치를 조금 네, 보면서 네, 한번 위치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매물 같은 경우는 98년 돼서 요것도 아까 좀 전전 거죠. 전전 거 같이 보면 아직 재건축은 좀 시간이 좀 남았네요. 남았고 그거는 지금 범매물 같은 경우 약 한 4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매물 같은 경우도 그거는 가격은 앞으로 이렇게 상승은 많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것도 약간 시간을 좀 보셔갖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 밑에가 이제 마곡 단지입니다. 마곡에 보면은 마곡 뭐 2단지부터 이렇게 마곡 단지인데 마곡 단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현재 요 주변이 보면은 30평대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업체가 마곡에 많이 들어오는데 주로 이제 오피스텔 공급은 많이 있지만 한 2, 3인용이나 신혼부가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마곡 단지 내는. 그래서 여기에 오는 역 가까이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요 매물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어떤 실익을 보시는 것보다 갖고 계시면서 마곡에 전체적으로 안정화되면은 그때 이제 뭐 전세를 이용하시든 아니면은 월세 수익형으로 갖고 가시든 했다가 마곡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보면은 지금 뭐 주택 시장이 약간 관망세기 때문에 지금 내놓으셔갖고 이렇게 바로 매매는 잘 안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 4년 정도 이렇게 갖고 가시다가 마곡이 어느 정도 정비된 이후에 이렇게 가격이 약간 상승되면은 그때 이렇게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마곡지구에 대한 좀 후광 효과를 좀 기대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기업체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주변은 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시간을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자 고민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포시 풍무지구 2차 푸르지오 아파트 34평형이네요. 네, 34평형 분양권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김포시 풍무지구 2차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제가 뭐 이런 이번에 고민 상담도 좀 해드린 것도 있고 이쪽에 김포 쪽에 관심들 많이 갖고 계셔갖고 제가 이쪽을 많이 컨설팅 한 지역입니다. 보면 네. 풍무 푸르지오 1차 아파트죠. 1차 아파트가 작년이죠. 16년 6월에 입주해서 34평대가 지금 현재 4억 초반 하고 있습니다. 4억 초반 하고 있고 이쪽에 분양권도 2018년 6월 그러니까 내년 6월 입장인데 현재 분양권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제 이게 뭐 분양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일정 피를 주고 사셨는지 거의 뭐 최근에도 무피로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제 호재는 이쪽에 보면은 김포 공항서부터 공항철도가 풍무역이 이거 입주 시점 비슷하게 여기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현재 매물도 뭐 인터넷상에서 지금 질문하신 분 체크해 보셨겠지만 매물도 지금 분양권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놓으셔도 5만 원 쉽게 사신 것보다 얼마 사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세 차익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여기 개통된 이후 그러니까 입주까지 이렇게 가시고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우량한 지역에 이렇게 투자처가 나타나시면은 지금 순간에도 뭐 너무 시세 차익을 보시지 말고 뭐 손해를 안 보셨으면은 파시고 나와서 더 좋은 서울에 앞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입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전화, 문자를 통해서 조금 도움을 드려봤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요, 계속해서 상담 고민 창구는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죠.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친절한 도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시간 또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